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런던의 한 심리 상담실을 배경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오히려 더 깊은 불안에 시달리는지 이님 박사의 책을 통해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성공의 정상에서 우리는 왜 공허함을 느끼는가?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이 이상한 마음의 정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이 길을 따라서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함께 걸어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의 빈 공간을 채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최고여야 한다는 그 집착. 그러니까 완벽을 향한 끝없는 질주를 잠시 멈추고 내 안의 불안을 똑바로 마주하는 겁니다.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 라고 굳게 믿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30대 투자은행 엘리트가 있습니다. 뭐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성공을 이뤄냈지만 딱 하나, 자기 자신의 불안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한테 심리 상담이란 건 또 하나의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말이 딱 핵심을 짚어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마치 고장난 기계 고치듯이 자기 마음의 문제조차 성과와 효율로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에 집착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임 박사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심리학의 외상 후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큰 스트레스나 좌절을 겪고 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평생을 싸워서 이겨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에서부터 세계 챔피언의 자리까지. 그에게 강함은 곧 생존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암이라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히 힘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싸우는 강한 나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던 거죠. 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치료의 핵심이 나오는데 바로 동행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치유는 누군가를 막 고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그 사람 곁에 함께 있어줄 때 일어난다고요. 바로 이 동행의 힘이 그를 바꾼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동행은 바로 나 자신과 하는 겁니다. 나의 약한 모습, 상처받은 과거를 비난하는 대신에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치유의 시작인 거죠. 그럼 이런 내면의 상처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분명 사랑하는데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 한쪽은 계속 다가가려 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벽을 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 왜 때로 오해로 가득 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등의 뿌리는 애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어른이 되어서 관계 맺는 방식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이론인데요. 안정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내는 당연히 친밀감을 원하고요. 안정형 애착, 반대로 정서적인 교류가 부족했던 남편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회피형 애착이 더 익숙하고 편했던 거예요.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놀랍게도 이 부부의 해결책은 서로를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거죠.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별을 서로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자 각자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든 정말 성숙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마지막 4번째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삶을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겁니다. 결국 이 런던 상담실의 이야기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관계의 어려움,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 이 모든 싸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라는 걸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종점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과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뜻이겠죠.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소중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은 저 멀리 정복해야 할 정상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계속 걸어가는 우리 각자의 길,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